반갑습니다, 여러분. 수능에 나오는 고전 소설 되겠습니다. 수능에 나오는 고전 소설입니다. 수능에 나옵니다. 자, 수능에 나왔을 때 지문을 읽지 않고 바로 문제로 갈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설명을 끝까지 잘 듣고 기억에 남기셨다가 수능 현장에서 흘러나가는 시간, 버려지는 시간, 낭비, 소모되는 시간을 싹싹 긁어서 모아두었다가 독서 문제풀이에 쏟기 바랍니다. 자, 고전소설 시간 단축의 고전소설 EBS 작품 정리합니다. 전작품을 다 작품 속 모든 장면을, 자, 이게 포인트인데 뭐라고요? 시험에 나오는 장면별 디테일한 정리. 자, 어디 가서도 들을 수 없다. 자, 이거 잘 들어라. 장면별로 정리해드린다. 제가 이 두꺼운 책을 다 읽고 강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읽고 하는 강의다. 뭐라고요? 선생이 읽고 하는 강의다. 이건 대한민국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이 작품을 읽은 강사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과연. 자, 조웅전입니다. 송나라 때 이야기, 중국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문제라고 했는데 이게 프라블럼 이런 뜻이 아니고 황제인데 황제 이름이 문제예요. 그렇죠? 문제. 이 문제적 인물, 이 문제는 얼마 살지 못하고 사망에 이릅니다. 실질적으로는 별 역할 없이 돌아가시고 중간에 꿈속에서 등장합니다. 주인공이 꿈속에서 잠깐 등장합니다. 그러고는 없습니다. 송나라의 문제는 작품 전반부에, 초반부에 살짝 등장합니다. 자,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조시성을 가진 웅이라는 녀석입니다. 조웅입니다. 우리 웅이 얘기 들어보죠. 자, 부모님이 있는데, 자, 엄마는 왕씨입니다. 성이 왕이고요. 자, 엄마는 왕씨, 그다음에 아빠는 조씨입니다. 아빠 이름 조정인이고요. 조정치 아니고 조정인이고요. 엄마 이름은 왕씨입니다. 그래서 아빠 성을 따가지고 조웅이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초반부 이야기는 이렇게 됩니다. 조정인 씨는 당연히 주인공의 아버지니까 플러스 긍정적 인물이겠죠. 근데 이분이 이부상서 벼슬 좌승상 거쳐서 결국은 자결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분은 약을 드시고, 음약이 무슨 말이야? 약을 마시고 자결했다 이런 뜻인데 음독 자살인 거죠. 음독 자살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충렬묘에 안장이 되는 것인데 근데 이분은 어쩌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느냐? 당연히 누군가가 모함을 했겠죠. 자, 그래서 이 모함한 놈이 누구냐? 이 마이너스 인물, 처음부터 마이너스 인물이고 끝까지 마이너스 인물이고요. 결국 죽을 때까지 마이너스 인물입니다. 누구? 이두병 씨입니다. 자, 이두근이냐 이두병이냐? 이두병이다. 이두병 씨. 이 두병 씨가 마이너스 인물인데요. 기억하세요. 이두병 씨 기억해야 돼. 이두병은 마이너스 인물이야. 확실한 마이너스 인물. 우승상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양반이 우승상일 때 참소를 하는 거야. 억울하게도 모함을 한 거죠. 누구 입장에서 억울해? 조정희 씨 억울해. 참소를 입어서 모함을 당해서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차라리 간신 또 임금을 해하려 했다는 그 모함을 듣고 살아가느니 내가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하면서 억울해하면서 자결을 하신 거죠. 억울해서 자결한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자, 이두병이 이제 송나라 문제가 죽고 나서 사망한 다음에 평순 황제를 자칭하게 되는데 그 전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들 내미도 마이너스야. 이두병도 마이너스, 아들 이관도 마이너스야. 병부 시랑 벼슬에 있었던 이 이관이라는 인물이 죽은 조정인의 위패를 충렬묘라고 하는 곳에 안장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왜 이 나쁜 놈인데 죄를 지은 자에게 왜 영예를 안겨주느냐라고 하면서 반대하거든요. 회파. 그러니까 그 충렬묘를 훼손하여 파괴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누구한테? 송나라 문제한테. 아직 문제 안 죽었을 당시에요. 그때 이제 이 문제가 죽기 전에 불윤합니다. 윤허한다. 아니다? 아니다. 윤허하지 않는다. 허락하지 않는다. 이 말.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추고한다라고 했는데 야 이놈아 그러면서 너 왜 이런 허튼 요구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이 추궁을 했다. 추고를 했다는 얘기는 추궁을 했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관이 굉장히 빡쳤겠죠. 그러니까 아들을 이렇게 학대하는 황제에 대한 우승상의 마음도 좋지 않았겠죠. 마침 이제 송나라 문제가 사망에 이르니까 그냥 반역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어떠한 근거도 없이 황제의 자리에 추대 형식이 아니라 쥐가 덜컥 그냥 자리에 올라버립니다. 자칭. 지가 스스로 황제라고 칭해버려요. 그때 신하들도 다 반박을 못합니다. 원체 이놈이 무서웠나 봐요. 자, 그래서 이제 황제에 올랐습니다. 이제부터 황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두병이가 황제입니다. 이 작품 한 99% 이상은 황제 그러면 무조건 누구야? 이두병.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 작품에서 황제 그러면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문제 초반부에 나오는 문제 빼고는 다 마이너스다. 기억해야 돼. 자,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이를테면은 자, 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식 입장에서 아버지가 억울하게 자결하고 누명을 쓴 다음에 자결한 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본 누구? 조웅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진짜 빡친다 싶겠잖아요. 그 전에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자, 송나라 문제가 살았을 당시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몇 살 때? 고작 7살에 능력을 인정받아가지고 쉽게 잘생겼네. 어이구 능력 있겠네. 그러면서 웅을 불러다가 송 문제가 인견이라는 얘기는 불러서 만나다라는 뜻이야. 만났다는 얘기야. 궁궐로 불러가지고 만난 거야. 그래서 이제 제안하기를 자 협조해라, 협력하여 이 정치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협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런 얘기인데 협력 정치. 너 우리 세자가 왕자가 한 명 있는데 동갑내기 왕자가 있어. 나중에 이제 태자가 되겠죠. 그 태자가 7살이야. 너랑 동갑이야. 네가 옆에서 좀 잘 좀 도와줘라. 정치 잘하도록. 뭐 이렇게 자리를 주려고 합니다. 고작 몇 살? 7살짜리한테. 그런데 7살짜리가 덥석 그 제안을 받는 것도 아니야. 또 이거 되게 어른스럽죠. 제가 입신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만나 뵙겠습니다. 현할하겠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거절을 하고 돌아오는 거죠. 집으로.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억울하게 누명을 쓴 아버지가 살해당하고 자결에 이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도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왕씨, 자 엄마가 왕씨라고 했죠. 이제 왕씨랑 어머니랑 자기랑 2명이 남았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시고요. 하도 억울하니까 이 경화문이라고 하는 우리로 치면은 남대문 같은 곳에다가 글을 하나 써붙인 거야. 그쵸? 대자보 같은 걸 쓴 거죠. 대자보 같은 걸. 글을 짧은 글을 써가지고 이두병 이 새끼는 역적이고 반적이야. 반란을 일으킨 적이야. 역적이야. 반역 도배야. 이러면서 이두병을 겁나 까버리는 거를 써놓고 지가 썼다고 또 밝힙니다. 내가 썼다 임마. 조웅이 썼다. 내가 쓴 글이야. 이렇게 밝혀버리니까 그 왕씨가 이 사실 알고 얼마나 까무러치게 놀랐겠어요. 이 새끼 철없는 새끼 그러면서 죽으려고 작정을 했냐. 그러면서 지금 황제는 누구야? 문제가 아니야. 황제는 누구야? 이두병이거든. 이두병이가 역적이라고 반적이라고 했으니까 큰일 난 거죠 이거. 근데 이제 이렇게 조웅이가 대자보에다가 이두병을 디스하는 글을 써붙이러 갔을 당시에 왕씨는 또 꿈을 꿉니다. 하나의 꿈을 꾸는데 승상이 자기 남편이 죽은 남편이 나타나가지고 큰일 났다. 큰 화를 입게 생겼다. 도망가라 라고 꿈속에서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급한 대로 얘가 이제 돌아와서 사실은 여차여차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이고 꿈이 맞았구나. 그러면서 충렬묘를 찾아가가지고 자기 남편의 화상 그렸는데 그림이야 그림. 초상화를 딱 떼가지고 아들이랑 같이 도망을 갑니다. 도피하는 거죠. 그때 이제 갑자기 신선동자 선동이 등장해가지고 초월적인 인물이죠. 초월적인 인물 선동이 등장해가지고 아주 작은 배를 동원해서 어디로 갈까 망설이고 있는 이 모자를 데리고 물길로 1300리 무트로 가서 육로로 3300리나
황제의 궁궐이 있는 수도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왜요? 지금 큰일 났거든요. 황제의 얼굴을 확 더럽힌 짓을 했으니까 살아남을 수 없잖아. 이게 잡으라고 지금 현상금이 걸린 상태거든. 도피를 최대한 멀리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선동의 이력줄을 타고 멀리 간 게 계량섬이라는 곳이고 백자촌이야. 이 백자촌이라고 할 때 이 자자가 부유할 자자거든. 그래서 아주 모두들 훌륭하게 잘 사는 마을, 부유한 마을이란 뜻이야. 여기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여기까지. 됐죠? 도망을 갔어. 거기서 이제 8년을 산 거야. 8년을 살고 이제 백자촌을 떠나는데 이때 도망갈 때 이제 왕씨는 삭발한 상태야. 왜일까요?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삭발하는 거예요. 여승인 것처럼 가는 길에 걸리면 끝장입니다. 수배가 걸린 상태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모자가 도망을 가는데 길을 나서는데 도적대를 만나가지고 헤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늙은 도둑이 등장하는데 도둑의 일행 중에 늙은 도둑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인물입니다. 플러스 인물. 그래서 웅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은혜를 베푸는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웅이 이렇게 소중히 감싸고 있던 화상을 뺏으려고 했던 도적 무리로부터 늙은 도둑이 보호해 주거든요. 그럼 냅둬라. 그러면서 이 화상, 아빠의 초상화를 뺏기지 않고 간직하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기능을 하는데 이 월경도사라고 하는 월경 스님이라고 하는 은혜로운 사람과 만나서 그 월경 스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증거물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헤어졌던 모자가 만나게 되는데 공간이 어디야? 조정인 자기 아버지자 남편이 사망해가지고 그 이후에 기념비가 비석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곳에서 만고불망비 영원히 만고토록 영원히 불망 잊지 않겠다라는 뜻을 담은 그 비석 거기서 모자가 다시 만납니다. 근데 과거에 이 비석은 어떻게 생겨났느냐? 조정인이 승상으로 지내던 당시에 여기 이 지역의 백성들을 도와줬거든. 굶어 죽게 생긴 얘네들을. 그때 막 가뭄이 들고 하면서 흉년이 연속됐는데 몇 년 동안 3년 동안 가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 구유를 해준 승상에게 고마워하면서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비석을 세워줍니다. 그 비석 눈 떠보니까 그 비석이 세워진 곳이었어. 죽고 나서도 계속 이 모자를 도와주고 있는 아버지. 자, 그리고 나서 이건 이 아내가 될 장소조와의 만남에 관련된 건데 그 전에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게요. 자, 이제 둘이 힘겹게 만나가지고 다시 또 길을 떠나는데 이 월경이라는 스님을 만납니다. 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월경 스님은 플러스야. 그 위나라의 그러니까 지금 송나라가 중국 땅덩어리 전체의 총괄 지배자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 중에 이제 위나라가 속해 있는 거예요. 송나라의 지배를 받는 한 작은 나라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황제의 나라 송나라, 왕의 나라 위나라. 그 위나라의 산양이라는 곳에 강설암이라고 하는 그 절에 산속에 사는 승려입니다. 근데 이 승상 즉 누구죠? 조정인의 이 초상화를 그린 장본인입니다. 이 사람이 그린 거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그림을 그려놓고 그 등에다가 그 액자 뒤쪽에다가 글을 써서 넣어두었던 건데 부인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 속에서 전두라는 말이 잘 나옵니다. 전두, 미래라는 뜻이야. 미래. 앞전자의 머리두인데 앞에 내다 보이는 미래를 뜻하는 겁니다. 미래에 고생 좀 할 거다. 그리고 삭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하는 글을 살짝 넣어놓습니다. 이 글을 그림 뒤쪽에다가 넣어놨기 때문에 잘 간직한 누구? 늙은 도둑의 은혜로 잘 간직하게 된 누구? 웅이가 갖고 있다가 월경을 만난 거예요. 월경이 여차저차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다. 안 믿어. 근데 그 글을 확인시켜 주니까 이제 믿는 거죠. 그래서 이 왕씨 모자가 월경을 만난 이후에 이 글을 보고서 신뢰하게 된다. 자, 월경을 신뢰하게끔 만들어주는 증거물. 자, 글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강설암, 이 산승이 사는 월경이 사는 강설암까지 동행해가지고 월경이 조력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조웅에게 술법을 가르치는 거야. 무게도 가르치고 경전도 읽게 하고 말이죠.
1차 조력자 월경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웅이 세상을 좀 보고 싶은 거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무 답답한 거지. 사내 자식이 나이를 먹으면은 세상으로 나가려는 게 이치야. 그래서 길을 나서는데 처음에는 월경이 뜻을 인정해 주려고 하지만 엄마가 허락하잖아. 왕씨가 허락하지 않다가 월경이 설득을 해가지고 결국은 웅이 허락을 받고 노웅을 길가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 건데, 이제 길을 떠나서 이 강호로 가서 늙은 노인네를 보게 되는데 이 삼척검이라고 하는 칼을 받게 됩니다. 칼을 그 판 위에 글귀가 써 있는데 이제 노웅이 길가에 이렇게 딱 쭈그려 앉아가지고 이 판넬을 옆에다 놓고 뭐라 글을 써놓고 칼을 그 주인을 찾으려고 대기 상태로 있는 거야. 그 글이 뭐라고 써 있냐면은 전과 이전의 과 지나간 1000명의 인간들이 있었는데 내가 맴매 팔고 싶지 않아서 기다렸다. 누구를? 웅아의 소식을 누가 알고 있는지 듣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웅아의 소식을 누가 알고 있는지 듣고 싶다. 그래서 수개월 전에 이 하늘의 기운을 보니까 이 커다란 장군의 별이 강호로 떨어지는 걸 보고 불길함을 느낀 누가? 이 노웅이 이 검을 조웅한테 주려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철관도사라고 하는 2차 조력자, 2차 조력자를 소개를 시켜주는 거죠. 칼도 주고, 훌륭한 칼도 주고, 훌륭한 스승도 조력자로서 소개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자, 웅이 성경 현전을 읽고 육도삼약을 읽고 천문도를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천관도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천관도사의 도움으로 월등한 힘을 얻게 된 주인공 웅이 자, 철관도사 문화 3년을 겪고 나서 3년을 겪고 나서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객점을 지나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여관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여관에서 운명의 여자 장소저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나이 장소저 16, 조웅은 18. 이도령, 이몽룡과 춘향이 나이하고 비슷하죠. 이몽룡과 춘향이가 만날 때 그 나이가 되게 비슷합니다. 악기 연주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썸 타는 느낌으로 가다가 결국은 범하게 됩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제 신고감인데 신고당하는 건데 그렇죠. 일방적으로 그냥 관계를 맺고 심표 하나 던져주고 뺐다 받아라 부채. 나중에 찾아오면 내가 너를 받아들여 주마 하고 관계를 맺고 이 장례를 약속한 상태에서 토끼입니다. 여기까지 1차적으로 정리해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의 설명은 이어서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웅전이었습니다.